정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에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면 논의 가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왔죠.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가 더중앙 오피니언을 통해 11월 4일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의사를 안 늘려도 이미 미래에는 공급 과잉이 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다소 복잡한 통계적인 내용이 다소 들어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간단 요약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님이 OECD 데이터와 통계청 데이터,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객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 10년 뒤에는 기술 발전 및 자금 투입 등을 고려하면 증원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의사 공급이 과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기사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의대 증원에 대해 선입견을 배제하고 정부나 의료계 어느 쪽도 아닌 경제학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예측치를 시험적일지라도 추정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10년 뒤의 의사 부족 여부는 현재의 의사 수가 부족한지와 향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율과 공급 증가율 중 어느 쪽이 더 클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 본인의 칼럼을 통해 OECD 대비 의료 서비스 생산량과 치료 성공률, 기계 사용률 등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했다네요. 즉,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가 OECD 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현재 한국의 의사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수요와 공급 증가율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보다 크면 수요에 못 미친 만큼 의료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를 더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공급 증가율이 더 높으면 장래 수요를 공급이 채우고도 남기 때문에 굳이 의대 증원이 필요 없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증가율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측을 위해 어떠한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사용한 보고서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가정들을 해서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낸 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의료 수요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구는 감소하지만 비고령 인구에 비해 의료 수요가 큰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의료 수요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활용한 보고서에서 특히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김세직 교수님이 계산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부터 16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인구 1인당 의료 수요는 65세 이하 비고령 인구 1인당 의료 수요보다 최저 4.3배에서 최고 3.5배까지 컸습니다. 단, 이 배율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이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에는 4.1배, 2034년에 5.1배로 증가해 향후 10년 평균이 4.6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비고령 인구 1명이 한 번 병원 갈 때 고령 인구 1명은 4.6번 가는 것이죠. 이 고령 비고령 의료 수요 배율 추정치인 4.6과 통계청의 고령 및 비고령 인구 장래 추계를 결합하면 향후 10년간 의료 서비스 수요는 매년 1.7%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 배율이 2034년까지 추정치의 최고치인 5.1배라고 가정하더라도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율은 연율로 볼 때 1.9%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의료 공급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의료 서비스도 의료 생산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기계 같은 자본이 많을수록 의사 같은 노동력이 많을수록 더 많이 생산돼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공급 증가율 역시 결국 기술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 의사 증가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 공급 증가율을 추정하려면 향후 10년간의 기술 진보율, 자본 증가율, 의사 증가율 및 노동소득 비율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가정해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우 교수가 제안한 성장 회계를 이용하면 의료 서비스의 공급 증가율을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수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식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기술의 진보와 투입되는 자본의 증가가 의료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AI 기술 발전은 현재 의료계에도 많은 기술 발전을 가져다주고 있고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 시장이 대대적으로 선정되어 의료계에 점점 더 많이 자본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기술 발전율과 OECD 통계에서 2022년까지 의료기계 수 증가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활동의사 증가율은 의대 증원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을 해보았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의료 공급이 적게 늘 것이라고 가정했음에도 향후 10년간 의료 서비스 공급 증가율이 3.2%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앞에서 의료 수요 증가율에 대해 최대한 많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 1.9%의 증가율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계산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수요는 최대한 많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공급은 최소로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수요 증가율은 1.9%이고 공급 증가율은 3.2%이니 증원을 안 해도 10년 뒤에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김세직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도록 가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 서비스 생산이 기술과 자본 없이 의사의 노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비경제학적인 가정이다. 현실적인 가정 하에서는 10년 뒤 전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할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3월 22일 의협신문 기사입니다. 의학칼리먼에서 정부가 근거로 사용한 3개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술 발달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분석했다는 점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역시 가정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새 연구를 기반으로 의사수 부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정부에서는 계속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원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원을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